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유리체 액화라고 하게 되고요. 액화 현상에 의해서 이 콜라겐들이 뭉치면서 점점점 비문증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출혈이 되거나 망막 조직들이 떠다니면서 비문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병적인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이 원인을 없애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본 안과의 김민성 원장입니다. 눈에 뭐가 떠다니는 게 보인다거나 벌레가 보인다 또는 머리카락 같은 게 보인다 라는 증상은 비문증이라고 하는데요. 비문증의 원인은 눈 구조 중에 모양을 유지하는 유리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가 원인이 됩니다. 유리체라고 하는 거는 눈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분의 98%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정도는 콜라겐,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중에 천천히 나이가 들면서 유리체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이라고 하는 성분의 배열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점점점 쪼그라들게 되고 그리고 그 배열들끼리 서로 뭉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유리체 액화라고 하게 되고요. 액화 현상에 의해서 이 콜라겐들이 뭉치면서 점점점 비문증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유리체라는 거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는데 이 뒤에 있는 막은 이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층이랑 붙어 있는데 이 유리체가 액화가 되면서 이 점점 쪼그라들면서 이 막이랑 분리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후유리체 박리라고 합니다. 후유리체 박리도 어떻게 보면 노화 현상인데 후유리체 박리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견인력이 있기 때문에 망막에 구멍을 만든다거나 또는 혈관을 건드려서 출혈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이 구멍을 통해서 망막 박리가 생긴다거나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출혈이 되거나 망막 조직들이 떠다니면서 비문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병적인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리적인 비문증은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하진 않는다 또는 경과 관찰을 한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유리체 막이 눈 뒤에 있는 시신경 주변에는 이 막이 조금 두꺼운 경향이 있고 가운데는 막이 비어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동그랗게 고리 형태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거를 바이스링 또는 혼탁고리라고 하거든요. 이 혼탁고리가 또 그림자를 만들면서 흔하게 비문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유리체에 있는 콜라겐이 뭉쳐있는 게 비문증의 원인 또는 바이스링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스링도 점점점 후 유리체 박리가 더 진행이 되면서 조금 안쪽으로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요. 그리고 떠다니는 콜라겐 뭉치 덩어리들도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비문증이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뇌가 적응을 하게 됩니다. 떠다니는 것들은 시각 정보에 중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아니면 점점점 그거를 뇌에서 알아서 걸러내는 그런 적응 형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야가 중심부 시야가 있고 주변부 시야가 있는데 중심 시야가 훨씬 중요한 정보고 주변부 시야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비문증이 떠다니는 게 주변부로 빠지게 되면 훨씬 인식을 덜하게 되면서 비문증이 좀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과 관찰 말고 할 수 있는 치료들은 어떤 게 있느냐, 조금 이제 침습적인 치료들이 있습니다. 야그 레이저라고 해서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요. 덩어리가 큰 것들이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보였을 경우에 야그 레이저는 충격파이기 때문에 뭉쳐있는 부분을 충격파로 쏴서 조금 옅게 만드는 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도 제한점이 많은데요. 이유는 충격파이기 때문에 망막 주변에 그 덩어리가 있을 경우에 충격파를 쐈을 경우에 망막에 다른 또 질환 생길 수 있습니다. 덩어리를 분해를 했을 때 비문증이 해소됐다는 경우도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효과 대비 리스크가 큰 시술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리체가 비문증의 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없애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리체 절제술을 했을 때 대비 감도가 좋아졌고 비문증이 호전이 됐다고 하는 논문들이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은 안과에서 큰 수술이고 백내장이라든지 또는 다른 망막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문증이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경우 그리고 실명을 감수해서라도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검사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비문증의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라든지 주사, 수술까지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생리적인 비문증인지 또는 병적인 비문증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비문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 비문 떠다닌 것들이 개수가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덩어리가 커진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거나, 또는 광시증이라고 해서 빛이 번쩍이는 게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 뭔가가 이렇게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에는 병적인 비문증, 치료가 필요한 비문증일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안과를 방문하셔서 망막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파인애플을 먹으면 비문증이 좋아지냐라는 질문을 외래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만 한 연구에서 파인애플과 비문증에 관한 연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파인애플을 먹었더니 비문증이 호전이 됐다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고, 개수를 하루에 하나씩 또는 2개씩, 3개씩 먹었을 때 개수가 많아진 경우에 비문증 호전이 더 잘 됐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파인애플과 비문증이 호전이 된 이유는 파인애플 안에 있는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는데, 유리체 내에 있는 콜라겐을 분해시키면서 비문증을 호전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소규모로 진행이 되었고 정확한 대조군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문에 좀 제한점이 있고요. 어떠한 원리로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유리체 내에 전달이 되는지, 유리체 안에서 어떠한 원리로 분해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파인애플 하루에 3조각 정도 먹는 거 어렵지 않고 영양제 차원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출혈 경향을 조금 더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라든지 항응고제를 섭취하신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아이본 안과의 김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